안녕하세요 여러분.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에서 제조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술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조상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의 엔드유저 컴퓨트 서비스 중 VDI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 워크스페이스라는 서비스와 콜센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인 AWS 커넥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 AWS 워크스페이스와 커넥트 소개에 앞서 AWS의 흔히 EUC 서비스라고 불리우는 엔드유저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약 65%의 직원들은 생산성이 높은 유연한 근무 환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40%의 근로자들은 이미 2018년도에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몇 개월째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 중 집에서 이 웨비나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2018년 기준으로 미국 내에 있는 근로자 중 약 1600만 명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프리랜서 등이 단기 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긱 이코노미라고 불리우는데요. 이런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직장으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방식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업무 방식의 변화는 재택근무를 통해서도 직원들이 생산성을 계속 유지하고 서로 협업하는 방법에 대한 수많은 도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생들은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콜센터 상담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컨택센터에 출근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직원들이 재택근무로 인해 다수의 VDI 환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많은 직원들이 리모트에서 근무할 경우 원격으로 회의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방식의 변화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이 모든 위치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옵션을 점점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직원들이 일을 하던 글로벌 인력과의 협업 시에도 또는 재해 발생 시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들은 신뢰할 수 있는 원격 작업 솔루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AWS는 정규직 근로자, 단기 근로자, 학생, 컨택센터 상담원 등이 원격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AWS 클라우드 위에 구축된 일련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원격 업무 및 러닝 솔루션을 AWS에서는 엔드유저 컴퓨팅, 즉 AWS EUC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AWS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즉 엔드유저 컴퓨팅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줄에 보이는 3개의 솔루션은 클라우드 데스크탑 솔루션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AWS 워크스페이스는 이후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지만 흔히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는 VDI에 대응하는 솔루션입니다. 앱스트림은 워크스페이스에서 사용하기 힘든 CAD와 같은 고성능 그래픽 집약적인 작업들을 클라우드에서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스트리밍 형태로 원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사무실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고성능의 PC나 워크스테이션에서 많이 하셨는데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이러한 고성능의 컴퓨팅 환경을 사용할 수 없어 많이 난처하게 되죠. 이럴 때 앱스트림을 사용하게 되면 집에 있는 컴퓨터 사양에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러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워크닥스는 일종의 업무용 문서 공유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드롭박스와 유사한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맨 아래 왼쪽에 있는 아마존 차임은 화상회의용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임을 통해 직원들 간 또는 고객과의 화상회의가 가능합니다. 맨 가운데 있는 서비스는 오늘 후반부에 소개해드릴 아마존 커넥트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콜센터 솔루션입니다. 마지막으로 PC 클라이언트를 통해 안전한 VPN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AWS 클라이언트 VPN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다수의 회사 직원들이 원격에서 이러한 VPN 서비스를 통해 회사 내의 리소스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엔드 유저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원격 근무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의 엔드 유저 컴퓨팅의 개념 및 엔드 유저 컴퓨팅에 속하는 AWS 서비스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AWS 워크스페이스와 커넥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 워크스페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DI가 원격 근무에 필요한 솔루션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 온프레미스 환경 기반으로 운영되는 VDI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VD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수반합니다. 많은 하드웨어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구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관리 또한 어렵습니다.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 직접 운영해야 하며 보통 4에서 5년 주기로 일정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장비 또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장이 어렵습니다. 단기 근로자에 대한 대응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 갱신 시에도 마이그레이션 형태가 아니라 재디플로이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온프레미스 환경의 VDI 대신 AWS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시면 여러 장치에서 일관된 경험을 얻으실 수 있으며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일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AWS에서 제공하는 워크스페이스는 그럼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대해 이미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원격에서도 나만의 가상 전용 데스크탑을 사용할 수 있는 AWS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의 VDI에 대응되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위치, 모든 디바이스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디바이스, 예를 들어 컴퓨터를 포함하여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가상 데스크탑에 접속할 수 있으며 제로스인 클라이언트에서도 물론 접속이 가능합니다. 현재 AWS의 13개 리전에서 워크스페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리전을 이용하여 국외에 있는 해외 임직원들에게까지 빠른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업 인력의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AWS 워크스페이스가 온프레미스 환경의 VDI에 대응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온프레미스 VDI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천재지변과 같은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갑자기 많은 인력들이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서비스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3에서 6개월 정도의 계약직 근로자나 프리랜서를 위해 온프레미스 환경의 별도의 VDI를 구성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클라우드의 장점이 자원의 탄력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가상 데스크탑을 배포하고 이러한 근무자들의 업무가 완료되면 간단히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비즈니스 혁신입니다. 풀 API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AWS SDK나 CLI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적으로도 AWS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안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의 보안을 더욱더 강화시켰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뒷장에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용자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기업이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가상 데스크탑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7가지 번들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원 직원들이 상황에 맞는 다양한 가상 데스크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작업이 필요한 유저를 위해서 NVIDIA의 GPU가 탑재된 데스크탑 번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량 과금제입니다. 비용도 워크스페이스가 온프레미스 환경의 VDI와 가장 차별적인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 온프레미스의 VDI와 같은 최소 몇 유저 커밋과 같은 조건이 없습니다.
또한 VDI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둘 다 구매를 해야 하고 또 하드웨어는 일정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통 5년 주기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시면 단순히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워크스페이스의 보안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워크스페이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PC와 같은 사용자의 단말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워크스페이스 내부에서 사용 중인 데이터는 암호화가 되어 저장되며 데이터가 전송 중인 경우에도 암호화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도구와의 연동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내의 회사의 인트라넷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인증 서비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 디렉토리 등도 물론 사용이 가능합니다.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이라고 불리우는 멀티팩터 인증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CC 앱이라고 불리우는 기존 온프렘의 시스템 센터 컨피규레이션 매니저를 워크스페이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기존 도구와도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VDI를 사용하다 워크스페이스로 이전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는 헬스케어와 관련된 히파 및 미국 신용카드협회 데이터 보안 표준이 PCI DSS와 같은 보안 컴플라이언스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워크스페이스는 현재 전 세계 AWS 13개 리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리전에 워크스페이스를 배포하여 해외 법인이나 연구소 인력에게 배포하시거나 인력 요구 사항이 변하는 대로 신속하게 가상 데스크탑을 직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리전에서 구성한 환경을 미국이나 유럽 리전에 동일하게 배포하여 사용자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리전은 2018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워크스페이스의 비용 관련해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이 슬라이드에서 비용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두 가지 운영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데모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Always On 모드와 Auto Stop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은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되 옵션은 두 가지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ways On 모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월별 과금이며 오토 스탑 모드를 선택하시면 오른쪽 그림처럼 시간당 과금이 부과됩니다. 월별 결제에서는 해당 월 동안 무제한 사용량에 대해 고정 월 요금을 지불하며 이 옵션은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를 온종일 또는 기본 데스크탑으로 사용하는 근무자에게 적합합니다. 시간별 결제는 평균적으로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를 온종일 사용하지 않거나 한 달에 며칠만 사용하는 경우에 적합하므로 시간제 근무자, 외근이 많은 근무자, 단기 프로젝트, 사내 훈련 및 교육 등의 이상적인 옵션입니다.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할 때 이러한 두 가지 모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모에서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가상 데스크탑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는 현재 7종류의 번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vCPU와 메모리 사용이 좋아집니다. 우선 그림의 가장 맨 왼쪽에 있는 밸류는 7개의 번들 중 사양이 가장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의 스탠다드가 기존 온프렘 VDI와 대응된다고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퍼포먼스 타입은 스탠다드에 비해 메모리 사양이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고사양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데 적합합니다. 프로 타입의 경우 vCPU 및 메모리 사양이 대폭 좁기 때문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시는 데 적합합니다. 그래픽스 타입의 경우에는 그래픽 작업이 필요한 유저에게 맞는 번들 타입입니다. 당연히 G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픽 인스턴스 타입은 현재 서울 리전에는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리전을 이용해 프로비저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워크스페이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제 워크스페이스를 어떻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지 실제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 콘솔로 들어가서 저는 서울 리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AWS의 서비스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저는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워크스페이스 콘솔로 진입이 된 상태고요. 우선 워크스페이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디렉토리 서비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이미 디렉토리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실제로 별로 어렵지 않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약 20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워크스페이스를 실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런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가 디렉토리 생성 시 지정한 도메인 네임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서비스의 설정에 필요한 서브넷 2개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유저를 등록하게 됩니다. 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네임은 smcho고요. 퍼스트네임은 상만, 레스트네임은 초,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Create User를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정보 등록이 완성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보시는 대로 다양한 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언어도 영어와 한국어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윈도우 OS를 갖는 스탠다드 번들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스텝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러닝 모드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Always On 모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저장 시 암호화 옵션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는 선택을 하진 않겠습니다. 넥스트 스텝을 누릅니다. 네, 프로비저닝 직전에 자신이 선택한 옵션을 확인하고 워크스페이스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상태가 펜딩으로 되어 있죠. 네, 20분 정도 지나면 상태가 어베일러블로 바뀐 것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워크스페이스가 성공적으로 생성이 되면 아까 제가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메일이 한 통 오게 됩니다. 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잠시 후에 사용자 크레덴셜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워크스페이스 접속에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하게 됩니다. 비밀번호가 정상적으로 설정이 되면 워크스페이스의 접속을 위해 클라이언트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저는 맥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맥을 선택했습니다. 네, 조금 기다리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워크스페이스 클라이언트 설치가 완료되면 내가 설정한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드디어 워크스페이스에 접속하게 됩니다. 네. 잠깐의 부팅 시간 후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워크스페이스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AWS 워크스페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온프레미스 환경의 VD와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기간 관점에서는 워크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사용자에 따라 다르겠으나 빠르면 불과 몇 시간 내에도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VDI의 경우에는 몇 주 이내의 배포는 거의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몇 달씩 걸립니다. 특히 사용자가 많아지면 배포가 순차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워크스페이스는 사용량 기반의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에 VDI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구매해야 하며 4, 5년 주기로 계속 갱신해야 합니다. 보안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VDI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해야 되고 추가적인 보안 작업이 필요합니다. 확장성 측면에서는 워크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긴급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VDI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사용자가 증가하면
현재 하드웨어 리소스가 부족한 경우 별도의 하드웨어를 추가 구매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따라서 탄력적인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관리 측면에서는 워크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웸이라고 불리우는 워크스페이스 애플리케이션 매니저를 통해 패치 및 업데이트를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VDI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및 복원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지보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워크스페이스의 경우에는 AWS에서 알아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리에서는 신경 쓰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VD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VDI 관련 인프라에 대해 직접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AWS 커넥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커넥트는 기존의 콜센터 또는 컨택센터를 대체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예전에는 고객 응대를 주로 전화를 이용했기 때문에 콜센터라고 불렸지만 요즘에는 상담원과 채팅을 통해 소통도 가능하고 SMS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콜센터에서 한 단계 발전한 컨택센터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콜센터는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구축지에도 수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되며 PBX, IVR, 레코딩 기능 등 고려해야 할 많은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컨택센터는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매우 복잡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CRM이나 개인화 관련 데이터들을 통합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대규모 장비를 사전에 구매해야 하고 장기 계약이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고객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AI 기술 적용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문제점 이외에 콜센터에서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글로벌적인 확산으로 인해 일반 사무 직원들 뿐만 아니라 콜센터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좁은 사무실 공간에 콜센터 직원들이 밀집해 일하는 특성상 미디어를 통해 이미 많이 보도된 것처럼 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10% 미만의 인력만이 집에서 일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에는 약 70%의 콜센터가 원격 센터로 운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콜센터 구조로는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의 고객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AWS에서 내놓은 서비스가 커넥트라는 서비스입니다. AWS 커넥트를 사용하시면 수분만 해도 아주 간단한 콜센터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AWS 클라우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CRM과 같은 외부 서비스들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택 플로우를 동적으로 개인화할 수 있고 자연어를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간단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상담원이 아닌 챗봇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 기록이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이러한 기록은 AWS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통해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WS의 커넥트 서비스를 사용하여 콜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온라인 연결만 되어 있으면 상담원과 관리자들은 어느 곳에서든 콜센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콜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하드웨어, 콜센터 공간, 전화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 증설이나 축소가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워크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콜센터에서 고객 응대 흐름을 보면 보통 인터액티브 보이스 리스폰스, 즉 IVR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이는 것은 콜센터의 일반적인 IVR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ALS가 단순 음성 안내를 제공한다면 IVR은 고객이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한 고객이 누구인지 전화번호나 고객 번호 등 고객 정보를 DB에 연결하여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기 위해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몇 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콜센터에서는 고객의 신호를 알아내고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번호를 누르기 전까지는 고객이 어떤 문제 때문에 전화를 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대체 접근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아마존 커넥트에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하여 챗봇과 고객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IVR에서 진화된 지능화된 콜센터의 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객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I apologize that your flight was canceled. I can rebook you for the next available flight, departing at 10 p.m. Would you like to book that now? No, I'd rather rebook for the same time tomorrow. Is that possible? Yes, that flight is available departing at 9 a.m. out of San Francisco, arriving in Seattle at 11:45 a.m. I can book you in seat 12C. It's an aisle. Would you like me to do that? Yes, thank you. 예, 지금까지 알고 있는 콜센터 대응 방법과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쉽게 눈치채셨을 겁니다. 고객이 항공사에 전화를 하면 CRM에서 고객 정보를 읽고 데이터를 본 다음에 고객의 비행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여 10시에 있는 비행 스케줄로 리부킹 시켜주겠다고 먼저 제안합니다. 그리고 고객과 챗봇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고객 상황에 동적으로 반응하고 개인화하여 답변해주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꼭 상담원이 아니더라도 고객이 요구하는 단순한 대응들은 콜센터가 AI 기술을 접목해서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 서비스에 관련하여 아마존 컨택 렌즈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고객의 전화통화 및 텍스트를 기반으로 고객 및 상담원의 감정 상태, 즉 긍정 및 부정에 대한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능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객의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제공합니다. AWS의 커넥트와 앞서 말씀드린 워크스페이스를 접목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상담원들이 집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일상적인 업무는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하면 되고 고객과의 상담은 커넥트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하면 컨택센터 상담원, 감독자 및 관리자는 집에서 일하고 놀라운 고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아마존 커넥트는 현재 가장 빠르게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AWS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17년 3월 서비스 런칭 이후로 1000개 이상의 고객사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상담사가 10명 미만인 고객부터 수만 명을 보유한 고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현재 커넥트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주의 경우에는 단 10일 만에 아마존 커넥트를 설계, 구성 및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 첫날에 약 7만 5천 명의 로드 아일랜드 주민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실업수당 청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AWS에서 확인한 결과 많은 고객들이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커넥트를 사용하여 컨택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의 엔드유저 컴퓨팅 서비스인 워크스페이스와 커넥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약 30여 분간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인해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와 관련된 원격 업무 및 러닝 솔루션을 AWS의 엔드유저 컴퓨팅 서비스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AWS의 엔드유저 컴퓨팅 서비스 중 6가지 서비스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이 VD에 대행되는 서비스로 AWS의 워크스페이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갑작스런 재택근무 환경에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단기 근로자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으로 가상 데스크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콜센터인 커넥트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커넥트를 사용하면 수시간 내에도 콜센터 구축이 가능하며 워크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상담원들이 재택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마존 렉스와 같은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하여 단순 업무 대응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보다 진화된 콜센터 구축이 가능합니다. 워크스페이스와 커넥트 모두 사용량 기반으로 과금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세미나 이후에 AWS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슬라이드에 링크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접속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어떻게 보셨나요? 차후에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AWS 코리아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은 아래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